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오륙도. 부산의 상징이자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데요. 그래서 오륙도를 보기 위해 매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는 또 다른 이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섬은 때로는 5개, 그리고 때로는 6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5도, 6도가 차이가 생기는 것은 밀물과 썰물이 힘이 들어왔을 때 엄밀히 말해서 이제 그렇게 밀물, 썰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밀물이든 썰물이든 방향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관찰하려고 해도 6개의 모습은 관찰할 수 없고 같은 섬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5개의 섬, 혹은 6개의 섬. 오륙도의 신비를 알아보겠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이던 9월.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무언가 열심히 관찰하는데요. 뭘 보기에 이렇게 열심일까요? 오륙도 섬 개수가 몇 개로 보이는지 오륙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열심히 보던 것은 바로 오륙도입니다. 오륙도는 1972년 부산기념물 22호로 지정되었다가 2007년 10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법률로 보호받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24호로 지정됐습니다. 돌아가야 이 모습이 보일 겁니다만은 요걸 예전에는 학생들이 오륙도를 관찰하는 이유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동래 여자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인 오용남 선생님. 연구 결과로 이게 이제 정설하고 이제 일설이 오륙도 하면은 부산이 상징이고 부산이 자랑거리 중에 하나고 부산이 관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부산 시민들에게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다. 2006년 6월 과학반 학생들과 함께 조사를 시작한 오용남 선생님. 처음 조사할 때 목적은 어떻게 하면 오륙도의 5도와 6도가 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지 였습니다. 현장 조사차 들어간 오륙도는 썰물이었지만 2개의 섬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삭도였죠. 당시는 솔섬과 방패섬이 2개로 이제 딱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거는 밀물 썰물에 따른 그런 변화가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찾으면서 조위 변화설보다는 방향설이 옳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륙도가 5도와 6도로 나뉘는 이유. 첫 번째 섬인 우삭도를 하나의 섬으로 보는지 방패섬과 솔섬으로 나누어지는 2개의 섬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오른쪽 끝에서부터 등대섬, 불섬, 송곳섬, 수리섬 이 4개의 섬에 그리고 오륙도에서 문제가 되는 섬, 우삭도 또는 방패섬과 솔섬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하나의 섬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2개의 섬처럼 보이나요? 선생님은 방향에 따라 오륙도가 달리 보인다고 확신하고 몇 개의 지점을 설정하여 학생들과 함께 각각 다른 방향에서 오륙도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선대에 가서는 5개로 보이다가 지금 여기 와서 봐야 요 솔섬하고 방패섬이 분리돼 보이면서 이제는 6개의 섬으로 이렇게 다 보이는 거다.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이 맞으면 이렇게 6개의 섬이 구분돼서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오용남 선생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1740년 동래부사 박사창이 편찬한 동래부 지리지인 동래부지인데요. 관방의 방어태세를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편찬한 동래부지는 동래부에서 간행된 후대의 동래부 읍지나 다른 군현의 읍지에 비해 서술이 상세한 것이 특징입니다.
상세한 내용 중 9번째 산천조에는 오륙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오륙도는 저령도 동쪽에 있다. 봉우리들이 기이하고 바다에 열을 지어 서 있다. 동쪽에서 그것을 본즉 6봉우리가 된다. 서쪽에서 그것을 본즉 5봉우리가 된다. 그래서 이처럼 이름을 하였다. 이 지역을 항해하던 이들, 그 가운데에는 아마 어부도 있겠고 다른 어떤 항해하는 선원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등재하면서 박사창은 이 오륙도라고 하는 섬 지명의 독특함, 5개의 섬으로도 보이고 6개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섬 지명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라고 이게 생각됩니다. 오륙도의 신비를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섬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조의 변화설입니다. 부산대학교 명예교수인 김학묵 교수는 국내에서 공룡 박사로 유명합니다. 김 교수가 오랜만에 오륙도를 찾았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 무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륙도가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는지, 공룡 화석은 없는지 그런 걸 환경조사 겸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했었죠. 2007년 부산광역시 무인도서 실태조사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무인도를 조사한 김 교수님. 많은 섬 중 오륙도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이제 화산암질 퇴적암인데 그 화산암 약 8년 만에 찾은 오륙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한 지 연신 8년 전의 기억을 꺼내놓습니다. 우삭두는 밀물 때는 섬이 2개로 보이고 설물 때는 1개 보인다 해가지고 1개 보일 때는 우삭도 섬이 안 하고 2개로 보인다는 뜻에서 방패섬하고 솔섬하고. 교수님 보고서에서 오륙도 내용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오륙도 개수에 대한 설명은 대체로 조수간만의 차로 되어 있습니다. 밀물, 썰물이 심할 때는 이게 섬이 1개 됐다. 즉 오륙도에 5도가 되는 거죠. 밀물이 많이 들어오면 바닷물이 차가지고 2섬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5개 됐다, 6개 됐다, 오륙도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밀물과 썰물에 의한 섬 개수의 변화, 조의 변화설 역시 옛 문헌에 나와 있는데요. 대마도에서 온 통역관인 오다 이쿠고로가 1796년에 저술한 부산 초량외관 관련 안내서인 초량화집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초량화집이란 책은 일본인 통역관들, 스시바에서 나온 일본인 통역관들을 위한 근무 지침서, 외관에 대한 안내서 이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과정에서 이 주변의 여러 가지 정황을 묘사했던 것 같은데 오륙도에 대한 설명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로서, 그러니까 밀물일 때는 섬이 6개가 되나요? 6개가 되고 썰물일 때는 5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기본적으로는 그의 글도 어쩌면 동래부 지역에 있던 주민들의 어떤 그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여러 가지 오륙도에 대한, 오륙도 지명 유래에 대한 여러 가지 설 가운데 하나를 전해주려던 내용을 다시 옮겨서 적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같은 섬에 왜 다른 시선이 생긴 것일까요? (2010년) 오륙도 인식의 형성과 전개라는 논문을 쓴 사학과 김인호 교수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방향성을 말했던 사람들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런 목적에 의해서 봤던 것이고 또는 밀물 썰물 하는 부분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또 과학적으로 생각하겠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시대에 믿고 싶었던 진실이었고요. 그리고 그 시대의 기호와 트렌드에 따라서 오륙도가 다양하게 해석되었을 뿐입니다. 방향설과 조의변화설 모두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해석된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닐까요? 이제는 오륙도 그 자체로 바라볼 때입니다. 이 한반도의 그 장성 역할을 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고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운세가 앞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어떤 상징하는 발전의 상징, 해양 발전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그 오륙도를 우리가 세계로 나가는 징검다리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 옛날에는 뭐 이별의 부산,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시 상봉의 부산이었다면 이제는 세계로 떨쳐나가는 징검다리로서의 오륙도, 그런 부산의 어떤 새로운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상징으로서 오륙도가 우리 부산 시민들 내지는 우리 한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5개 혹은 6개의 섬이 되는 신비의 섬 오륙도. 이제는 우리나라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할 신비한 힘을 가진 섬 오륙도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여 불러봐도 대답은